안표 문제로 공연 티켓을 전부 취소했던 가수 장범준이 2월 콘서트에 NFT 티켓을 도입합니다. NFT 티켓은 매크로와 양도를 차단해 안표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끊이지 않는 안표와의 전쟁, 끝을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되살아나면서 안표도 덩달아 기승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접수된 안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인기 공연마다 최대 수십 배 프리미엄을 붙인 안표가 쏟아지는 상황. 그런데 한 자리 얻기도 힘든 공연에 어떻게 안표가 활개치는 걸까요? 표를 사재기하는 안표상들은 대체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매크로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번 명령을 입력하면 계속 빠르게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예매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업화, 조직화되어 있어서요.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티켓 예매처 아이디와 매크로를 보내주고 예매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매된 티켓을 트위터나 중고 카페 이런 곳에서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되는 직원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매 사이트 자체 모니터링과 인증 절차로는 안표 근절이 어렵습니다. 아이유는 안표 거래를 포착해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공연 티켓을 주는 일명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불법 거래로 판단되는 예매건을 사전 안내 없이 즉각 취소해 대응했죠. 장범준은 안표 문제로 티켓을 전부 취소했다가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NFT 티켓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NFT 티켓은 어떻게 안표를 막을까요? 장범준님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안표 거래 방지라는 목표 아래에 매크로 대량 구매를 차단하는 그 방법은 모바일 앱 환경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통해 1인 1 티켓으로만 구매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이 변경되는 그런 체크인 시스템을 통해서 QR 입장권을 캡처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아예 차단하였습니다. NFT 티켓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 변조를 방지하는데요. 입장권 구매 정보가 암호화돼 등록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거래가 어렵습니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스마트폰 활용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관람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NFT 티켓 도입이 초기인 만큼 이를 우회하는 꼼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공연 티켓을 예매해본 20대 중 33%가 안표를 사본 적 있다고 답했는데요. 오프라인 안표 거래에 대한 벌금은 최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안표 거래는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한편 대만에서는 안표를 거래하면 티켓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는데요. 지난해 3월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현지 공연 안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일본은 정가 이상 티켓을 반복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호주도 웃돈을 붙여 티켓을 재판매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안표를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매크로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게 어렵고 상습성 등을 고려해 처벌하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연법 규정이 갖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진 규정이 없습니다. 안표 판매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벌금액의 최상한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얻는 범죄 수익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억지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 법 같은 경우는 공연만 해당이 되고, 안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스포츠 티켓이라든가 팬미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 해당이 안 됩니다. 3월에 개정되는 공연법은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 맞는 공연법 개정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